1장. 경사스러운 자리.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지호가 영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 날이었다. 26살 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영철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아직 아버지 품에서 응석 부리던 것 같은데 벌써 남의 집 며느리가 되겠다니. 긴장은 무슨, 아버지가 언제 긴장했나? 영철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듬직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왔지만 딸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여보, 준비됐어요? 순애가 방으로 들어왔다. 26년 전 결혼할 때만큼이나 아름다운 아내였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미용실에 다녀온 순애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다. 엄마가 제일 예뻐요. 지호 어머니로 봐도 될 만큼요. 지호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웃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장남 경준과 차남 민준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다. 누나, 오늘 신랑 되는 사람 괜찮은 거 맞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민준이 농담조로 말하자 지호가 뺨을 꼬집었다. 야, 너 오늘 이상한 소리 하나라도 하면 가만 안 둔다. 형, 누나가 저를 위협해요. 민준아, 오늘은 조용히 해라. 경준이 동생을 타이르며 웃었다. 온 가족이 지호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늦으면 안 되니까. 영철이 차키를 들며 말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다. 신랑 측에서 정성껏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다. 아버지, 정말 긴장 안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인데? 사업하면서 온갖 사람 다 만나봤는데. 영철은 허세를 부렸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두근거렸다. 딸이 좋아하는 남자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자신들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차 안에서 지호가 신랑 이야기를 또 했다. 우진이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교사셨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우진이가 그렇게 착한 것도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딸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좋은 집안에 시집 가야지. 순애가 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상견례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2장. 운명적 만남.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다. 정갈한 한옥 구조의 개별실에서 4명의 사람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진이 부모입니다. 신랑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악수를 청했다. 영철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호 아버지 김영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태수입니다. 여기는 제 아내 미경이고요. 박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철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흔한 이름이니까. 안녕하세요. 지호 어머니입니다. 순애가 밝게 인사하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진이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지호는 수줍게 우진의 옆에 앉았다. 와, 지호 씨가 정말 예쁘네요. 우진이가 왜 그렇게 반했는지 알겠어요. 우진의 어머니 미경이 지호를 보며 흐뭇해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영철은 계속 박태수를 훔쳐보았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고 키도 비슷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웃는 모습. 점점 어떤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호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박태수가 물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영철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너 같은 놈이 뭘 해봤자 신통치 않을 거야.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방과 후 텅 빈 복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몇 명의 선배들. 그 중심에 있던 박태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젓가락을 집으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미끄러워서 그래. 하지만 영철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박태수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서 뵌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박태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철의 기억 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김영철, 너 또 돈 안 가져왔어?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거야. 내 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니? 33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3장. 과거의 그림자. 영철의 고등학교 시절은 지옥과도 같았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항상 구겨진 교복을 입고 다녀야 했고 용돈이라고는 하루 1,000원도 받기 어려웠다. 그런 그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박태수가 있었다. 박태수는 집안이 유복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았고 덕분에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나름 했으며 무엇보다 주먹도 세서 일진들 사이에서도 대접받았다. 김영철, 이리 와. 박태수가 부르면 영철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다. 거부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으니까. 오늘 내 생일이야. 축하금 내놔. 선배, 저는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집에 가서 가져와. 정말 없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그때 박태수의 주먹이 영철의 배를 쳤다. 형편 타령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영철은 결국 집에 가서 어머니께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학용품을 사야 한다고, 참고서를 사야 한다고. 가난한 집안에서도 아들 공부를 위해서라면 아껴두었던 돈을 내어주시는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영철의 성적은 떨어졌고 결국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다. 박태수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영철은 고졸로 사회에 나와 온갖 일을 해야 했다. 군대에서 돌아온 후 영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했다. 순애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차리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영철은 박태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힘들 때마다 그때의 굴욕이 떠올랐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도 박태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박태수가 자신의 사위가 될 남자의 아버지로 눈앞에 앉아 있다니. 아버지, 음식이 나왔는데 드세요. 지호의 목소리에 영철은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박태수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같은 학교 다니신 적 있나요? 박태수가 다시 물었다. 영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신명고 출신인데 혹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철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신명고등학교. 자신의 모교이자 지옥 같았던 그 3년을 보낸 곳. 아, 맞다. 김영철. 박태수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3학년 7반 김영철 맞지? 내가 3학년 4반이었는데. 박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펴졌다. 하지만 영철에게는 그 미소가 악마의 것처럼 보였다. 아, 그래요? 잘 기억이. 야, 우리 되게 친했잖아. 자주 만났는데. 친했다고? 자주 만났다고?
영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에게는 괴롭힘이었던 것이 박태수에게는 단순한 친분이었던 것인가? 사장, 위선에 가면. 어머, 그럼 인연이네요. 순애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른 가족들도 신기해했다. 와, 정말 세상 참 좁다. 아버지들이 동창이라니. 지호도 신기해하며 웃었다. 하지만 영철만은 웃을 수 없었다. 그때 생각나네. 영철이 넌 정말 순하고 착했어. 맨날 말 잘 들었잖아. 박태수가 향수에 젖은 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영철의 마음은 피가 거꾸로 돌았다. 착했다고? 말 잘 들었다고? 그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인데. 그때 우리가 참 재밌게 놀았지. 너도 기억나지? 영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나를 괴롭혔던 것을 재밌게 놀았다고 하는 거냐? 고 말할 수는 없었다. 딸의 결혼이 걸린 자리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 박태수가 물었다. 건설업을 합니다. 아, 그래? 나는 삼성전자에서 일해. 올해 상무 달았어. 또 자랑이었다. 예전과 똑같았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서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 그때 생각해보니까 너 집안이 좀 어려웠잖아.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기억나? 도와줬다고? 영철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선배, 그때 일은. 야야, 이제 동창인데 뭔 선배야. 그냥 태수라고 불러. 박태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건방진 기색이 숨어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하지만 영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태수는 여전히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인식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영철아, 너 사업 잘 되나? 요즘 건설업이 어렵다던데.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도와줄 수도 있어. 도와주겠다고? 영철은 웃음이 나왔다. 33년 전에는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우진이 아버지, 정말 고마운 말씀이네요. 순애가 대신 대답했다. 뭐요? 우리 이제 사돈지간이 될 건데요. 박태수가 술잔을 들었다. 건배할까요? 아이들 결혼을 위해서. 모두가 술잔을 들었지만 영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도장. 폭발 직전. 술이 몇 잔 오간 후 박태수의 말이 많아졌다. 내가 학창시절에 정말 인기 많았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후배들도 나를 많이 따랐지. 그러셨구나. 역시 우진이 아버지답네요. 순애가 맞장구 쳤다. 하지만 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다. 따랐다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했던 것을 따랐다고 하는 건가? 특히 영철이 같은 애들이 나를 많이 좋아했어. 맨날 내 주위를 맴돌았지. 주위를 맴돌았다고? 영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우진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군데?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센 애였어.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혼쭐을 내줬지. 혼쭐을 내줬다고. 그것은 곧 폭력이었다. 요즘 애들은 좋겠어. 학교 폭력이니 뭐니 해서 보호받잖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서열이 확실했지. 박태수가 술에 취해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약한 놈들은 강한 놈한테 복종하는 게 당연했어. 그게 사회 이치야. 영철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딸의 결혼을 위해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영철이 내가 제일 말 잘 들었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아버지, 그만. 지호가 낌새를 채고 말렸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은 내 생일인데 축하금을 안 가져와서 혼쭐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잘 가져왔어. 역시 가르치면 배우더라고. 가르쳤다고? 그것은 협박이고 폭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잘 다뤄야 해.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 영철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3년이 지났는데도 박태수는 여전히 그때의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일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때 일로 트라우마 생긴 애들도 있을 텐데.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트라우마? 그런 걸로 트라우마 생기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그냥 단련되는 거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그 순간이었다. 6장. 진실의 순간.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영철아, 왜 그래? 박태수가 의아해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뭐가 어이없다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후배들을 잘 다뤘다는 것, 가르쳤다는 것, 도와줬다는 것들이 사실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가족들이 당황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호가 불안해했다. 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영철이 박태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태수 씨, 당신이 말하는 그 영철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걸 내가 아까부터.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후배들을 잘 다뤘다는 것은 괴롭힘이었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폭력이었고 도와줬다는 것은 협박이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당신은 매일같이 저를 불러서 돈을 뜯었습니다. 없다고 하면 때렸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집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잠깐,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당신 때문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도 못 갔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닐 때 저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장난이었고. 장난이라고요? 33년 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가 당신에게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요? 영철이 일어났다. 당신이 저를 때릴 때마다, 돈을 뜯을 때마다, 모욕할 때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 지호가 울먹이며 영철의 팔을 잡았다. 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람 앞에서 더 이상 굽신거릴 수 없어. 영철이 박태수를 쳐다봤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영철아, 내가 그때 어렸어서. 어렸어서라고요? 저도 어렸는데 왜 저만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까?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3년 동안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은 지금도 성공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마치 그때처럼 말이에요. 7장. 무너지는 성.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수는 말을 잃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우진 사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다가 창백해졌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떤 뜻이었는데요? 영철이 다시 물었다. 정말로 어떤 뜻이었는지 말해보세요.
고등학생한테 매일 돈을 뜯고 때리는 게 어떤 뜻이었나요? 나도 어렸었으니까. 어렸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나요? 당신은 지금도 그때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영철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영철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33년 동안 저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영철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저는 당신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어요. 순애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순애야, 미안해.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영철이 다시 박태수를 보았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는지를.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 제발. 우진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우진아. 영철이 우진을 보았다.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이 일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너 아버지는 달라. 영철이 다시 박태수를 향했다. 당신은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고. 8장. 깨달음의 시간. 박태수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33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였다. 자신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 소년에게는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는 것을. 영철 씨.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박태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학창시절의 추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라고. 친구요? 영철이 비웃었다. 친구가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나요?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박태수가 드디어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다. 저는 당신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행동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영철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지금 와서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제가 당신에게 입힌 상처는 절대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빼앗은 당신의 시간과 기회들도 돌려줄 수 없고요. 그럼 왜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서입니다. 박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영철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식당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저는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장난이었다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9장. 복수의 완성. 영철은 무릎 꿇은 박태수를 내려다보았다. 33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 하지만 이상했다. 예상했던 것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일어나세요. 영철이 말했다.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요? 영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33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당신이 몇 마디 사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치유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압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다고요? 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재산도 내놓겠습니다. 영철이 놀랐다. 진심인 것 같았다. 왜 거기까지?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박태수의 아내가 남편을 말렸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미경아, 조용히 해. 박태수가 아내를 말렸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그때 우진이 일어섰다. 아버지, 그리고 지호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우진이 영철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호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니. 저도 같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우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영철이 우진을 일으켰다. 이건 너 아버지와 저 사이의 문제야.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진이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야,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너는 정말 잘못이 없어. 하지만 지호도 복잡한 심경이었다. 사랑하는 남자와 존경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10장. 진정한 사과. 박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영철은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다. 33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그 건방진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 명의 어른이었다. 정말 진심인가요? 영철이 물었다. 네, 진심입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건가요? 네, 뭐든지요. 영철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돈인가? 박태수의 몰락인가? 아니면 그럼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영철이 말했다. 당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면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 재산의 절반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세요. 이것도 엄청난 요구였다. 하지만 박태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철이 깊게 숨을 쉬었다. 앞으로 평생 저와 제 가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사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내려다보지 마세요. 네, 당연합니다. 박태수가 대답했다. 영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33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뉘우쳐도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영철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33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박태수가 희망에 찬 눈으로 영철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하지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박태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지호와 우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 결혼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그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니까요. 지호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영철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3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것 같았다. 11장 약속의 이행. 3개월 후 박태수는 약속을 지켰다. 회사 임원진이 모인 회의에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고 영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 일로 회사에서의 평판이 크게 떨어졌지만 박태수는 묵묵히 견뎠다. 재산의 절반도 약속대로 기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의 변화였다. 영철과 만날 때마다 박태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과거의 건방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철 씨, 오늘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수는 매번 만날 때마다 사과했다. 그만해도 됩니다. 영철이 말했지만 박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는 평생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12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지호와 우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영철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지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괜찮다. 우진이는 좋은 아이야. 그의 아버지와는 별개의 문제고. 영철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결혼식장에서 박태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객 여러분, 신부 아버지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영철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렇게 제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철이 잠시 박태수를 바라보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일도 용서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철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오늘 결혼하는 두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들어 영철을 바라보았다. 영철도 그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공존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13장 진정한 화해. 결혼식이 끝난 후 영철과 박태수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영철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큰 마음을 먹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박태수 씨, 영철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태수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과거에만 매여 살지는 마세요.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영철의 말에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영철 씨,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이제 사돈지간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죠. 영철이 손을 내밀었다.
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33년 만의 악수였다. APIL 오지유이. 그 후 2년 후 지호와 우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영철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박태수도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어린 손자가 영철에게 달려왔다. 영철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다. 한편에서 박태수도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철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유지했다. 태수 씨도 안아보세요. 영철이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손자잖아요. 할아버지가 안아봐야죠.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았다. 아이는 두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 아이는 참 행복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둘이나 있으니까. 지호가 말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워야 해. 영철이 말했다. 박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생명 앞에서는 그마저도 작게 느껴졌다. 영철은 손자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박태수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그에 합당한 대가도 치렀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딸의 행복을 지켜낸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손자의 목소리에 영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박태수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죄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두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공존. 그것으로 충분했다. 33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복수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